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게 제법 조금 있어요. 카페도 하고 싶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군장점이에요. 그런 군장점을 또 하시고 오피스 용품점을 또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건축주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광성엔 아키우노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명씩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지 한 1년 조금 넘었죠. 뭔가를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원해서 시작한 내용들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뭐 건축을 하실 분들을 위한 컨텐츠,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컨텐츠, 건축학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또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요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내면서 변경된 거기 때문에, 당장 집중해서 만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컨텐츠는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명절 인사를 안 드렸네. 명절이 이제 지났고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잡지사에서 매번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딱 한 번이죠. 주관인물이라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인 적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다 거절을 하고, 지금 내일 월간 인터뷰, 창원 특집이라고 해서 창원의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필로티 주택에 대해서 전원 속의 내 집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원 속의 내 집에서 촬영을 좀 앞두고 있고, 2개의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핫한 플랫폼인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림이 나오면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평의 포베오, 앞에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다 올렸던 거고, 최근에 올렸던 게 타임랩스와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괜히 홍보를 위해서 이 작품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뭐 그거 한다고 돈 얼마 벌겠습니까? 현장 열심히 뛰돌아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도 안 띄웠잖아요. 지금 광고 띄우는 것보다 우리 그냥 일하는 게 맞고 좋은 정보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마음에서 원가 공개를 하고 타임랩스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일부 시청자분께서 애청자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렇게 매너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시고는 찾아가서 우리 건축주한테, 뒤에 손님도 계시고 한데 박 대표가 올린 영상이 사실이 맞냐, 그래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냐 오픈해라, 이거 홍보용 아니냐, 실제 건축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건축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제가 원가 공개하는 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애가 있는데 그런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건축주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건설 사업이나 건축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런 문화들이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건축주도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거짓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박 대표가 또 굴하겠습니까? 또 다 쌩까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평 사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한평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디테일한 사진들로 쭉 한편 나갈 겁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게 제법 조금 있어요. 카페도 하고 싶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군장점이에요. 군인용품 파는 가게.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군부대 앞에 가면 오바로크 해주고 사제 군화 살 때 군장점 가죠. 그런 군장점을 또 하시고 오피스 용품점을 또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건축주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보기에 앞서서 프로젝트 J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께서 연배가 저희랑 비슷합니다.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분 진짜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만나 뵀을 때 첫 느낌 당시가 어땠냐면요, 약간 불안해하는, 왜냐면 자금이 사실 많이 딸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총 건축 금액의 하프 정도를 하프도 안 되는 금액을 구비를 했었어요. 땅 사면 사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건축주는 토지를 구매하고 PF를 일으켜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PF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쉽게 공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업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된 그런 현장인데, 지금 사고자 하는 그 땅 주변에 계획 도시처럼 몇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꼭 사야 되는 그 땅 자체가 조금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건축주분께서는 한정적인 자금으로 곡각지에 있는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때문에 그 땅을 하고자 하셨어요. 이 땅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내 돈은 이거 있다. 건축 평수도 이만큼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규제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헤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고민을 하다가, 거기 앞에가 군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군부대, 여기가 공원 있으면 건축주가 원하는 땅은 공원 근처. 근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결국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선책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대에서도 가깝고 공원에서도 가까운 그곳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필지를 제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몇 발 차이가 안 나요.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공원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공원에 갑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건축주분께,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00만 원이었으면 조금 깎아라. 아마 조금 깎아 주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설계가 끝난 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라. 그 땅은 풀로 대출을 받은 후에 현금 자본을 확보해 놓고, 이 현금 자본으로 가지고 시설대 대출로 받자. PF 자금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필요 없는 자금의 수열이 많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아끼는 거다 해서 건축에 들어가서 50% 이후에 시설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협의를 구했습니다. 이제 건축주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땅을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으면 제가 뭐 10만 원만 깎아라 했는데 한 30만 원 더 깎은 거예요. 대신에 이번 달 말에 잔금을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대출을 설계 후에 잔금을 치면 대출 이자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건 겁니다. 건축주 본인의 계산에.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일단 대표님이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현금 자본을 확보한 후에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최대한 가까운 은행에 가시든지,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빨리 가셔서 대출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연락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셨고 한 2군데 정도를 선택을 해 오셨어요. 금리는 고만고만했고, 한 개의 은행에서는 65%, 또 다른 한 군데의 은행은 70% 정도의 금액을 내준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 좀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한번 은행을 좀 알아보겠다.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건축주를 모셔라 라는 오다를 받고, 건축주님 여기 은행인데 이 은행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한 근 8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설대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50% 또는 80%까지는 공사를 진행을 해야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현금 투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본이 최대한 비축해 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랑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는 완성됐습니다. 허가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1금융의 A은행에서 지점장님이랑 굉장히 또 저랑 각별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 시설 때 준공 끝나고 내주는 게 아니라 큰 금액 안 들어가는 거면 중간에 월 이성으로 풀어주겠다, 시설 때 자금을. 그렇게 협의를 받았고 건축주와 은행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소자본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담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고 정리하는 데까지 근 20일도 안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말에 이 땅이 등기가 쳐지고 1월 초에 저희랑 설계 계약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면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적벽돌은 안 된다. 2번 연면적은 80에서 82평이었으면 좋겠다. 1층은 40평, 10평, 15평 해서 카페와 그다음에 군장점, 오피스, 용품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2층은 15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총 80평 정도였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평수 여유가 있다면 40평 쪽으로 넣어주세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1층에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시설때 대출을 받고 이 작은 소자본으로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주는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지점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공사를 끝내는 데 있어서 얼마의 자금이 나올 수 있겠는지, 얼마의 자금이 선지급이 돼야 되는지, 에쿼티가 필요한 건지 이것저것 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론 지은 게, 처음에는 이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5억 5천으로 맞춰줄게 라고 이제 지점장님이랑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5억 5천 정도 나온다는데 80평을 지으려면 철근 콘크리트는 힘들 것 같다. 철골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의를 드렸고, 건물만 이쁘게 빠진다면 철골 구조로 해서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80평 철골 구조로 가겠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차 준공 후에 주 공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창고를 준공 후에 증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인과 건축주와의 미팅 속에서는 상가 소매점이 필요하고요. 오피스넥스라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다라는 계획을 얘기하셨고, 소매점 같은 경우엔 인테리어 제외 여부 확인 필요하다고 적혀있네요. 인테리어는 준공 후에 다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층 작업실과 사장실은 10평 정도 됐으면 좋겠고, 사장실 내 화장실 및 샤워실 4.5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카페 화장실을 2층에 배치했으면 좋겠고, 건물 배치는 남양 도로 쪽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 사진 한번 먼저 볼게요. 이쪽, 우리 현장은 이쪽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었습니다. 건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핑크색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의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곡각지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땅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왜 하냐, 굳이 이 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땅 말고 옆에 땅 합시다. 몇 발 차이도 안 나고 공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려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로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현재 땅의 위치가 여기 밑에 집안이 있어요. 여기 밑에 땅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전부 다 성토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까지만 성토를 하는 걸로 잡았어요. 여기 벽 쳐져 있죠. 여기까지만 성토를 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건물 단차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추기로 했냐면, 입구에 들어가면서 걸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걸로 하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건물에 진입하는 걸로 하자라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끔 만들었어요. 땅 밑으로 탁탁탁탁탁탁 내려와서 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문식 도어예요. 양쪽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입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가고 싶으면 저쪽, 이쪽 가고 싶으면 저쪽,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좋게 편의성에 따라서 쓰시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2층 구조예요. 1층에서 올라와서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카페로 활용되는 평수는 1층에 15평, 2층에 15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햇빛 좋고 빛 좋은 날에는 테라스를 쓸 수 있게끔 이 옆에 벽체를 올려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잡아뒀어요. 주변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이거든요. 이 벽을 통해서 조금 아늑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름에는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게끔 벽체를 세운 겁니다. 1층을 한번 볼까요? 1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문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오피스 용품점 및 군장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카페인 거예요. 카페에서
음료수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중정처럼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쏟아지겠죠. 여기는 저희가 자작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자작나무를 심어서 앞에 들어올 때 조금 상쾌하고 유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차 자리는 이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1층을 통해서 카페를 가고 1층을 통해서 소매점을 간다. 근데 이게 카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 앞에 이제 루프탑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게 앞모습을 꾸미기는 저는 싫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놓고 사회가 되고 군부대가 되는데 동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요가 되지 않도록 막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카페가 조금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쪽문을 뺐어요. 이 카페가 좁지만 극장점이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땅이 크다는 겁니다. 땅이 많이 남아요. 자, 그래서 이 땅을 빼서 뭘 했냐,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나무가 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요 뒤에 땅 있죠? 이 뒤에 넓은 땅, 이 땅은 우리가 조경을 해서 소비자들이 가든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거예요. 나무도 심고 돌을 놔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고 애기들도 마음대로 막 뛰어놀 수 있게끔 조금 안전하게, 애기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풀어줄 수 있을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가든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담벼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봐요. 뒤에 공간은 우리 땅 주변에는 울타리가 쓸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건물이 재미가 없어서 이쪽은 색깔을 조금 다크하게 바꾼 다음에 입체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각을 줬습니다. 자, 이 디자인이 렌더링을 돌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노출 콘크리트죠. 노출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요. 땅이 여기 꺼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위에만 올려놓은 거예요. 옹벽 있는 구간만. 왜냐면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거랑 입구 앞에서 내려오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오픈해 놓은 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루엣이라도 보이게끔 저희가 디자인한 거예요. 여기가 말씀드렸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라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표현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약간 아이보리 톤의 타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뒤쪽이 띄워놓은 가든이 될 것이고,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걸어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토목공사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좌측면에서 본 우리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면이죠, 배면. 건물 배면에서 본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포토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여기 벽을 세워서 이게 막을 거다 한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치 형태로 돌아간 노출 콘크리트 가벽이 서 있고요. 여기 주차장 자리. 이게 실제 사진을 입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픽이고요. 이거는 실제 현장 사진을 제가 입혀 놓은 겁니다. 이걸 보내드리고 2월 9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사 후 창고 설치 계획이랍니다. 전면부 수공간 위치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경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면담을 했네요. 수공간 여기 위치 말고 여기 위치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은 소매점에서 폴딩도어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일이 없다. 소매점은 적재를 하는, 다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폴딩을 카페에다가 놓고 이 앞에 공간을 테라스로 하고 여기를 수공간으로 만드는 계획까지는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싫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업실하고 사장실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작업실 전면부를 유리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고, 사장실의 도어 위치를 조금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판넬집 같은 경우에는 가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합판으로 벽체를 치지 않으면 벽걸이 TV를 걸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걸 미리 얘기를 하셨네요. 간판이 많이 들어가서 위치를 지정을 해달라, 사인물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화장실 면적을 늘리고 1층 남자, 2층 여자 화장실로 분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저희랑 면담을 했습니다. 담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예산에 맞추어 디자인해서 담장을 세우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테리어계 가구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구는 저희가 안 한다. 가구까지 포함하면 추가 금액 좀 발생하는데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케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선에서 어차피 네가 쓰나 내가 쓰나 똑같은 게 해도 이렇게 된 겁니다. 컨설팅부터 디자인 컨셉을 잡는 내용, 그리고 컨셉을 잡아드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면담 시간을 또 가졌다까지 1년의 과정을 싹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지금은 그냥 좀 마음을 많이 놓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알아서 책임 준공까지 다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이유도 있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싹 맡아서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현장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견적서 오픈해드리고 타임랩스 빨리 찍어서 원가 공개할 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